소개받은 고등기술연구원의 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시딩을 보니까 그 한글로 된 제목하고 영어로 된 제목이 살짝 좀 다릅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제목을 좀 바꿨더니 영문으로는 번역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오늘 한 15분 정도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여러 화학적 기술을 활용한 도시 자원을 순환하는 기술입니다. 발표 내용은 이제 폐자원 가스화 용융 기술에 따른 개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의 폐자원 가스화 상업 운전 사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국내는 이 열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열적으로 에너지화하는 것, 열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은 지금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열분해, 액화, 가스화, 연소, 이 네 가지가 현존하는 기술이 다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있는 연소 기술은 잘 알고 계시는 폐기물 소각 기술입니다. 오래 전부터 진행됐고, 뒤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열 에너지, 그러니까 소각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열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업화 운전이 되고 있고, 그래도 초기 단계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기술이 제일 위에 있는 열분해 기술과 밑에 두 번째 있는 가스화 기술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액화 기술은 아직도 연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열화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 위에 있는 열분해 기술과 액화 기술, 가스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열분해 기술은 기본적으로 소각하고 온 달뒤 무산소 조건으로 운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스화 기술은 부족 산소, 그러니까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량보다 작은 산소량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연료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 산소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연소 반응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스화를 한다고 또 다른 화석 연료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열을 일부를 태워서 생산하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 폐기물을 나머지를 분해해서 연료 가스로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화학적 기술로 인해서 재활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화를 해도 바로 또 2차로 태워버려 가지고 연소하는 기술로 접목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스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되는 연료 가스, 즉 층가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CO, 수소, 메탄, 이러한 연료 가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폐기물이라는 게 우리 산업 활동을 하면 당연히 인류가 활동을 하는 상황상 뭐 생활 폐기물이든 사업장 폐기물이든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저기 보시면 뭐 전기를 생산하든 수송용 연료를 만들든 그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 원료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폐기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다음 기존에는 저것들을 물질로 단순히 이용하고 재활용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기술들이 보급이 돼서 어느 정도 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재활용, 재사용하는 것들을 못하는 물질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들은 대부분 소각해서 태워버리거나 매립해서 묻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폐기물들을, 그러한 폐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을 다시 해소를 할 것인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가스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열분해를 하게 되면 오일이라든지 화학 원료라든지 발전이라든지를 다시 화석 연료를 이용한 것들로 생산하는 것을 다시 순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물질 재활용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 외에 폐기물도 단순히 소각해서 열로 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일부는 다시 폐기물에서 대체를 하는 기술을 보급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위에 보면 화석 연료에서 가스화를 하면은 싱게스라는 합성가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이미 우리 석유화학 산업, 화학산업 공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저런 많은 산업에 이용되는 물질들을 폐기물로서 대체를 하면
저 폐기물 양만큼은 화석 연료를 줄여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 기술의 가스피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있지만 폐기물로 그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가스화하는 기술과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만 대체가 되면 저 가스피케이션만 대체가 되면 신가스로서 다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전체 시스템입니다. 폐기물을 가지고 가스화를 하고 가스화를 할 때 우리가 공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순수한 산소를 사용할 것인가 그냥 연료가스를 만들어서 클린하게 만든다. 자, 가스화를 하는 주의 목적은 고형 폐기물이 있는 고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자가 단분자로 떨어지는 연료가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청정하게 클린하지 않고 태워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화학적 재활용은 자원 순환을 하는 개념이라면 그걸 다시 이미 합성가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오염 물질들이 다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린하게까지 만들어서 LNG 수준의 클린한 가스 연료를 만든다면 다양한 보일러나 터빈이나 엔진이나 이렇게 에너지 생산하는데도 보다 오염 물질의 배출 부하를 줄이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밑에 메탄올이나 DM이나 쭉 나와 있는 화학 원료로 생산할 수 있고 수소용 연료로도 생산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수소 에너지에서 수소의 발생원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오염 물질 부하를 낮출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열분의 가스화, 그 가스화 중에서도 저온이 있고 고온이 있는데 그리고 또 폐기물에는 타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바닥재로 소각같이 배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그것도 매립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비용을 더 사용한다면 멜팅이라는 공정까지 포함한 고온 가스피케이션 영역으로 가게 되면 가연성은 연료가스로서의 활용을 해서 화학 원료로 순환할 수도 있고 불연 물질은 또 슬랙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업용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매립지로 가지 않는 물질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가스피케이션 영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각 영역입니다. 이건 다양한 제가 표현은 나타냈습니다만 자료는 참고를 하시고 주로 이제 하는 게 고온가스와 가스와 열분의 유화, 탄화, 소각 이렇게 있습니다. 탄화부터 고온가스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부족 공기나 무산소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 변화가는 과정의 기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쪽이 고온이고 최고온이고 그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솔리드 웨이스트나 니켈 웨이스트 같은 이러한 고분자 물질을 얼마만큼 단분자화 시킬 것이냐라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리킹을 거의 대부분 하다 보면 첫 번째 고온가스화에 보면 CO, 수소, CO2 정도가 메인 물질로 나오는 것이고 그보다 좀 낮은 온도로 하면은 고분자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가스 연료라 하더라도 하이드로카본유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도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기 분진 농도라든지 타르라든지 이거는 고분자의 물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이 존재를 할 때 또 그거를 클리닝하는 작업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2차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비용과 에너지를 또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재활용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어떤 기술을 공법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기를 이용했을 때 오른쪽에 합성가스를 보면 공기를 이용하다 보니 연료가스 중에 질소가 50% 이상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학 원료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걸 생산할 때 다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순산소라는 것을 다시 나타낸 이유는 주로 순산소 공정에서 고온 가스피케이션을 가면 수소와 CO를 대부분 생산하기 때문에 질소를 다시 제거하는 공정이 최소화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기술을 어떤 물질로 생산할 것인가를 타겟으로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화 용융 기술을 고온 가스화 용융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열화학적 처리 기술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제로 에미션에 가까운 목표를 좀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기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소각할 때 처리하는 가스량, 오염 물질 처리하는 그 가스량의 순환수를 했을 때 3분의 1 정도 용량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 원료라든지 수소라는 걸 생산을 하게 되면 고부가치의 그러한 재활용으로 갈 경우는 굴뚝을 거의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소각장 같은 그런 거래한 굴뚝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용융가지를 도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재에서 배출되는 2차 오염 물질을 매립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슬랙을 재활용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산업군의 고부가치는 아니지만 자원 순환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타냈습니다. 대상 폐기물들은 거의 대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물질 재활용 우선하고 나머지 그거를 할 수 없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러한 고품질의 CO, 수소의 농도를 가지는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물질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열량이 있는 저러한 종류에는 다 포함이 되지만 어떤 열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립니다. 그게 한 4가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 상위에 있는 거는 산업용 연료 가스나 발전을 주로 클리닝 가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오른 두 번째 우상단에 있는 거는 합성 가스를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그래서 석유에서 만든 암모니아를 폐기물로 대체를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거는 메탄올을 생산해서 재생 메탄올을 만드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저거는 이제 발전을 하는데 클린한 가스를 합성가스를 만들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소가 같이 2차를 해서 태운 뒤에 처리를 하지 않고 신가스 중에 합성가스 중에 오염물질 제거한 후에 클린한 가스를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뭐 저기 파란 걸로 딱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파일럿급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왔었고 우선적으로 초기부터는 연락학적 재활용으로 제로 에미션에 가까운 공법을 개발했던 폐기물 순환소 위주로 개발이 진행됐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한계성 때문에 그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성의 논리가 있어서 공기 가스피케이션으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좀 만들어서 에너지만 이용할 것인가라는 개발들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은 어찌됐든 파일럿급의 5에서 한 8톤 퍼데이급의 파일럿이지만 기술은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갖추는 과정에서 한 100톤 퍼데이의 기본 설계 기술은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인 상업화 넘어가는 플랜트 개발 단계에 있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 가지고 있는 폐기물 이름은 가스와 용융, 열분의 용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제목에 있다시피 열분의 가스로 하고 클린한 가스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분에서 그냥 합성가스가 나오면 바로 태워서 가기 때문에 그 2차 연소 개념의 뒤에 후단 공정은 소각과 같은 공정이라서 이러한 공법들은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좀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는 여러 화학적 재활용으로 된 상업 플랜트는 아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폐자원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폐기물, 특히 폐플라스틱, 폐비닐 같은 고발량을 가지고 있는 것과 수분이 많은 음식 폐기물, 하수설지와 같이 혼합해서 할 경우에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같이 만들면서 여러 화학적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LNG 수준의 클린한 가스를 생산을 해서 그것과 가지고 화학 원료든 수소든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탄소 자원에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케미컬을 전환을 하게 되면 탄소 폐기물에 있는 탄소가 다시 케미컬에 있는 탄소로 갑니다. 그럼 그거는 탄소가 이제 재이용되는 거고요. 단지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되면 탄소원을 수소로 바꾸기 때문에 결국은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온 가스피케이션을 가게 되면은 수소를 우리가 연소 조건에서는 한 배기가스에서 한 13% 정도의 CO2 농도를 가져서 해수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고온 가스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CO2 농도를 자연적으로 저 과정에 거치면서 90에서 95%의 고순도의 CO2를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해수하고 이용하는 CCU 기술 적용보다 더 확실히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열화학적 재활용이라는 기술 단계를 이제는 도입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